산행. 어느 가을 을씨년한 밤이었다. 구름에 달도 가려 어두운 산길을 영식과 민수가 내려가고 있었다. 출발은 느긋했다. 휴일에 빈둥거리다 즉흥적으로 결정한 산행이었다. 그 탓에 하산도 예상보다 늦어졌다. 그들은 준비도 없이 야간 산행을 하게 됐고 산길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좀 쉬었다 가자. 다리는 좀 어때? 아까보단 걸을만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은 영식이 민수의 왼쪽 다리를 쳐다보았다. 옆에 따라 앉은 민수가 영식을 안심시키려 웃었지만 왼쪽 발목은 사정없이 부어 있었다.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다친 발목은 통증이 심했다. 민수는 발목을 주무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근데 여기 좀 전에 지나갔던 길은 아니지? 글쎄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선배, 누구 지나가기는 하겠죠? 이 밤에 누가 지나가냐. 밤 11시야. 진짜요? 아까 정상에서 출발한 게 6시 아니었어요? 에이씨, 이런 날씨에 등산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영식은 후회가 밀려왔다. 언제까지 이 산길을 헤매야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두려운 표정으로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보이는 것은 빽빽한 나무와 어둠뿐이었다. 시커먼 나무 뒤에서 뭔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았다. 민수는 얼른 눈을 하늘로 옮겼다. 평소 별을 좋아하던 민수였다. 에휴, 별도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 날씨에 별이 보이긴... 어? 선배, 왜요? 소리 안 들려? 소리요? 무슨 소리요?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사이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그 소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짐승일까요? 멧돼지면 어떻게 하지? 무작정 뛰어야 하나? 민수 다리 때문에 안 되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하얗게 질린 민수가 아픈 다리를 끌며 영식에게 바짝 다가앉아 영식이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도 긴장이 되긴 마찬가지였다. 영식은 앞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천천히 움켜쥐었다. 민수도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러다 민수가 갑자기 반가운 듯 상체를 세웠다. 선배, 사람이에요, 사람.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영식은 일단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사람이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일단 좀 기다려보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사람의 목소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2명, 거기다 커플.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녀가 이야기를 하며 30m 앞 길을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한 명은 여자라는 게 왠지 안심이 되었다. 야간 산행이라도 하는 것일까?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여기 좀 도와! 민수가 영식의 입을 막았다. 사람 그림자만 봐도 달려나갈 것 같던 민수가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이 자식 갑자기 왜 이래? 그 사이 파란 등산복을 입은 남자와 노란 등산복을 입은 여자는 점점 멀어져 갔다. 영식은 초조해져서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불안한 민수의 표정을 보자 망설여졌다. 한참 후 그 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쯤 민수가 영식이 입을 막았던 손을 내렸다. 아우, 뭐야 임마! 영식은 욱하는 마음에 다시 커플이 지나간 쪽을 바라보았다. 어둑어둑한 산. 그들의 뒷모습은 이미 어둠이 삼켜버린 후였다. 선배. 야, 너 왜 그래? 선배. 지금 몇 시라고 했죠? 아까 말했잖아. 11시 넘었다고.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 불빛 하나도 없이 걸어다니죠?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둘 랜턴도 없이 걷고 있었어요. 발밑 한번 살피지도 않고 평지를 걷는 것처럼.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커플이었다. 아까와 똑같은 모습을 한 커플이 아까와 똑같이 도란도란 대화를 하며 영식과 민수는 동시에 나무 기둥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민수가 영식의 옷을 꽉 움켜쥐었다. 영식도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서웠다. 그는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들 쪽으로 고개를 돌릴까봐 숨을 죽였다. 그러면서도 혹시 사람이 아닐까? 우리들처럼 길을 잃은 게 아닐까? 일말의 희망도 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듣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네. 그러게, 우리가 못 본 줄 아나 봐. 재밌다.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본에 유학생으로 와 있던 나는 손바닥만한 원룸에 누워 학교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무슨 도시락집에 관한 제목을 보곤 맛집 소개인가 싶어 클릭했다. 얘들아, 혹시 이 도시락집이 어딘지 알아? 내 글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꼭 좀 찾고 싶으니 댓글 좀 달아줘. 학교로 가는 길 골목 중간쯤에 있었고 2층으로 된 도시락 가게야. 매장은 1층만 있고 사장은 남자였는데 180cm 정도의 큰 키에 40대 중반이었어. 주인 딸이 고등학교 때 실종됐다고 했고 주인은 종종 실종 전단지를 돌리곤 했어. 간판은 노란색이었고. 뭐야? 맛집 소개가 아니잖아. 근데 노란색 간판? 특징이 너무 애매한데. 너무 추상적인 글에 아니나 다를까 댓글들이 하나같이 도저히 모르겠어. 그렇게 맛집이었어? 왜 거길 찾으려고 하는 거야? 알바비라도 못 받은 거야? 이런 댓글들 뿐이었다. 그런데 최신 글을 보니 그 글쓴이가 새 글을 쓴 게 보였다. 그 내용은 너무나 이상했다.
며칠 전 글 올린 쓴이야.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가 겪었던 일을 자세히 좀 써볼게. 이건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겪었던 일이야. 당시 난 귀국 전에 돈이나 바짝 벌자란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했고, 사장님은 며칠 전 글에 올렸듯 딸을 찾느라 바쁘셔서 가게엔 저녁이나 되어 오셨기 때문에 완전 꿀알바였지. 난 저녁 타임이었는데 일찍 가게로 와서 날짜가 지난 도시락을 먹으며 창고에서 교대 시간까지 쉬곤 했어. 그날도 늘 그랬듯 도시락을 들고 창고로 갔는데 30도가 넘는 더위에 도저히 거기선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때 내 눈에 띈 건 2층. 알바 첫날 화장실을 찾다가 실수로 올라가 봤던 곳인데, 가게에 딸린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사용은 하지 않는지 모든 가구들 위에 흰 시트가 씌어 있었어. 그때 날 찾으러 온 사장이 2층은 출입 금지라며 화를 냈고, 난 첫날부터 알바 잘릴까 봐 연신 사과하고 다시는 가지 않았었어. 어차피 사장님 오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밥만 먹고 내려올까? 고민하다가 창문 하나 없는 창고보단 시원하겠다 싶어 조심스레 올라갔지. 야, 덥지도 않고 완전 좋잖아. 여름 동안은 여기서 좀 쉬어야겠는걸. 나는 냉큼 상자 하나를 깔고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어. 젠장, 사장이 벌써 왔나? 여기 올라온 거 알면 난리 칠 텐데. 나는 급한 마음에 2층에 있는 방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어. 순간 에어컨이라도 틀어놓은 듯 다른 공기에 깜짝 놀랐지만 일단은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지. 어이, 뭐야? 책상과 침대 말곤 다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서늘하지? 거기다 이 냄새는 뭐야? 구역질 나는 냄새가 점점 심해지자 차라리 사장님께 자수를 하는 게 낫다 싶어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벽 쪽에서 들리고 있었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 여태껏 벽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미닫이 문이더라고. 저 문 뒤로 나가는 계단이 있지 않을까? 너희도 알다시피 일본은 지진 때문에 2층에 외부 계단을 만들어 놓은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고 미닫이 문으로 다가갔지. 이상하게 내가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건 마치 흥분한 것처럼 들리기까지 했어. 나는 뻑뻑한 미닫이 문을 조심히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곤 고개를 들었어. 난 고개를 든 순간 내 앞에 보이는 광경에 놀라 비명을 질렀어. 작은 다다미 방에 웬 여자가 날 보고 웃으면서 이마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연거푸 머리를 벽에 찍고 있었어. 난 그 뒤로 기억이 없어.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지. 괜찮나? 사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날 보며 물어왔어. 다행히 상처는 크지 않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사장은 이상한 눈을 하며 나에게 물었어. 크게 다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지? 난 마지막 일을 기억해냈지. 벽에 머리를 찢던 여자. 그 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라니?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비명을 듣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땐 자네
혼자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고. 피가 나도록 말이야. 사장은 처음엔 당황하나 싶더니 갑자기 화를 내셨어. 평소 친절했던 사장이 화를 내자 난 놀라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만지는데 정말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 그날 밤 병원으로 가게 사장이 다시 찾아왔어. 위로금과 2주간의 알바비를 줄 테니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쉬는 게 어때? 사실 2층으로 올라간 건 내 잘못인데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게 감사했지.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돈이 필요했던 나는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사장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미소를 지었는데 그때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 여자 갑자기 날 보고 웃던 그 여자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혹시 실종됐다던 딸이? 나는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사장을 바라봤어. 그러자 갑자기 사장이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말하더군. 불법으로 아르바이트 했다는 걸 알면 자네에게 그다지 좋지 않을 텐데 괜히 크게 문제 만들어서 좋을 거 있나? 사장의 말대로 난 당시 학생 비자로 유학 온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싶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사장의 마지막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날짜를 당겨 한국으로 돌아갔지. 처음에 말했듯 난 이미 졸업을 했고 이 얘기도 5년 전 일이야. 혹시 내 글을 읽고 이 도시락 가게가 생각났거나 들은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쪽지 좀 보내줘. 부탁할게. 그의 글은 그렇게 마무리되어 있었다. 나는 단순히 맛집 글이라고 생각해서 읽은 글에 상상도 못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당황했다. 나처럼 느낀 학생들이 많았는지 실시간으로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그런 것을 왜 다시 찾아가려는 거야? 신고를 했어야지. 비겁했다. 분명 네가 본 그 여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죽었을 거야. 찾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위험할 수 있어.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자 글쓴이는 대댓글로 다시 글을 남겼다. 사실 난 한 달 전쯤 직장을 구해 지금 일본에 와 있어. 그런데 일본에 온 날부터 매일 밤 들려오는 이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아. 혹시 몰라서 음성 파일을 같이 올려볼게. 너네도 들리는지 좀 들어봐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다운받아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들려오더니 정말 뭔가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 제발 그만 멈춰줘! 제발!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글쓴이인 듯한 남자가 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 괴기스러운 파일을 듣고 나니 소름이 끼쳐 난 그대로 파일을 삭제해버렸다. 다음 날 게시판에 다시 들어가 보니 이전 글은 모두 지워져 있고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다. 고마워. 오늘 한 학생이 쪽지로 그 도시락집을 알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어. 그 학생은 친절하게 만나서 길을 안내해준다고 했어. 다녀와서 후기 남길게. 하지만 그 후 그 글쓴이의 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그 음성 파일이 생각나 휴지통을 열어 그 파일을 복원시킨 후 재생시켜 보았다.
남자 목소리? 아니야, 그럴 리가. 분명 여자 목소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놀라 음성 파일을 멈추고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내 뒤에서 계속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 난 뒤돌아봐도 되는 걸까? 불신 지옥. 길을 걸으며 사람들 속을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치는 사람 있잖아. 보통은 다시 가던 길을 가게 마련인데 그 중에 꼭 다가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지금 이 사람이 그렇고. 잠깐 시간 좀 되세요? 예? 아니요, 지금 바빠서요. 저 잠시면 돼요.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아, 바쁜데 진짜 잠깐이면 되죠? 그럼요. 내 말에 얼굴이 환해졌어. 그렇게 좋은 걸까? 우리는 길 옆 골목으로 자리를 옮겼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요한이요. 원래는 대성하실 분인데 뭔가가 그 기운을 맡고 있네요. 대성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뭔가 저를 방해하나 보네요. 유한 씨 밝은 기운을 어두운 기운이 감싸고 있어요. 들러붙어 있다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어두운 기운. 그래서 그런가? 요새 일도 잘 안 풀리고 몸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같이 가시면 나쁜 기운 몰아낼 방법이 있거든요. 결국 자기 교단으로 가자는 거다. 저 혹시 개와 소의 시간이란 종교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 아는 분들도 그쪽 종교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러시군요. 분명 천국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는 사람들이 같은 종교였다니까 한참을 더 설명해 주더라고. 아,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할 시간인데. 저 미안한데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유한 씨, 진짜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분명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저녁에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챙겨놓을 것도 있고요. 그럼 제가 같이 가서 말씀만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걱정돼서 그래요. 이 집까지는 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얘기만 하려는 거니까요. 이러다간 한참 더 붙잡혀 있거나 끌려가던가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나. 가는 길에 그 사람은 모르는 집에 가는 게 불안했는지 조용하더라고. 돌아가는 길을 왜 오려는지 두리번거리면서 말이야. 너무하네. 불안한 건 오히려 나라고. 집이 깔끔하고 좋네요. 뭐 다 치워버려서요. 거실이 좀 휑하죠. 아니요. 혼자 사시는데 뭐 이것저것 필요한가요? 치운 건 다 저쪽 방에 몰아놨어요. 지저분해서 닫아놨어요. 예, 그러시구나. 멋쩍게 웃고는 계속 집안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집안을 탐색한다는 느낌이
썩 좋지가 않네. 근데 내가 혼자 산다고 말했던가? 저 우선 앉으세요. 커피 마실래요?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인스턴트 커피를 타는 동안에도 뒤쪽에서 계속 종교 얘기야. 이 사람 정말 지독히도 세뇌당했구나. 교단 사람들이 착하고 좋다. 멸망의 날에 종교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거다. 조용한 걸 좋아하는 나에겐 역시 안 맞는 것 같아. 화들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방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 뭐 하세요? 잠가 놓으셨네요. 지저분하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고요. 실실 웃으면서 여기저기 들쑤신다.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눈치는 없네. 이제 커피를 마시려는데 누구지? 벌써 올 리가 없는데. 친구분 오셨나 보네요. 아직 시간 안 됐는데. 대체 누구야? 짜증이 솟구친다. 누구세요? 나야 집주인. 웬일이지? 설마... 문을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표정이 살벌하네. 유한 씨,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그동안 방세 밀린 거 한 번에 내는 것도 눈 감아줬는데 이건 아니지. 무슨 일 때문인지. 아무리 관리비에 수도요금 포함이라도 그렇지 물을 너무 펑펑 쓰는 거 아니야? 계량기 확인도 다 해봤는데 이 집이 제일 많이 써. 친구들이 가끔씩 왔다 가는데 물을 많이 썼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관리비를 올려받든가 해야지. 주의 좀 해줘. 집주인은 그러고도 한참을 난리치더니 씩씩거리며 가버렸어. 이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나? 괜찮으세요? 물 좀 많이 썼다고 화가 많이 났네요. 이럴 땐 진짜 종교 믿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힘들 땐 종교 믿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찾는 게 좋아요. 아이고, 또 설교가 시작되려고 한다. 커피 식겠네요. 커피 드세요. 예. 마시는 걸 멍하니 쳐다보다 말을 건넸어. 피곤하지 않아요? 거기다 곧 친구도 올 거라. 그러게요. 오늘 일찍부터 말도 많이 하고 바빴어요. 하품을 늘어지게 하는 걸 보니 나까지 하품이 나온다. 슬슬 친구 올 시간이라서요. 네, 그러죠.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일어나려는데 방에서 소리가 들린다. 갑자기 무슨 소리지?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사람도 소리에 놀랐나 보다. 일어나려다가 휘청거리는 사람의 어깨를 잡았다. 많이 피곤한가 보네. 찬물로 세수라도 하세요. 예. 끔뻑거리는 눈으로 화장실을 찾는 사람을 이끌어서 화장실로 넣었어.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는데. 우리 사이에 고맙다 할 필요가 있나? 손목을 묶었어. 이번엔 안 움직이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데려다가 열쇠로 방문을 열려는데 문이 열리질 않네. 안에서 막고 있었어. 아직도 힘이 남아 있었구나. 이것도 하늘의 기적인가?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가 들리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 사탄.
강 같은 놈, 지옥이나 떨어져라. 아직 정신을 잃지 않았네. 그런데 사탄? 내가 사탄? 누가 사탄일까? 우리 부모님을 죽게 만든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둘 다 묶어다가 각자 구석자리에 고정해놨어. 이제는 소리가 들릴 일도 없겠지. 난 조용한 게 좋거든.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친구가 찾아왔어.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번엔 날 설득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외갓집 가는 길. 이 얘기는 내가 어릴 때 직접 겪었던 일이다. 그날도 오늘처럼 할머니 기일이었고, 지금 내 앞에서 눈을 반짝거리며 얘기를 듣고 있는 조카들처럼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평소에는 아버지 차를 타고 갔었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출장 중이셔서 엄마와 단 둘이 버스도 몇 대 안 다니는 시골 외갓집으로 향했다. 그 시절 시집살이가 심했던 엄마는 시부모님 저녁 준비까지 다 한 후에야 외갓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처음엔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신이 났었지만 꾸불꾸불한 시골길을 가다 보니 멀미가 났다. 나는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다. 동우야, 일어나. 이제 내려야 돼. 엄마의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땐 이미 깜깜한 밤이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출발해서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가다가 지나가는 차라도 얻어 타면 되니까 조금만 걷자. 동우, 엄마 손잡아. 나는 졸리기도 하고 깜깜한 시골길이 무섭기도 해서 그냥 집에 가면 안 되냐고 떼를 썼지만 엄마는 할아버지가 맛있는 걸 해놓고 기다리신다며 나를 달래셨다. 처음엔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가는 게 소풍 온 기분이었는데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걷자 다리도 아프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지치기 시작했다. 거기다 벌레 소리랑 이름 모를 짐승 울음소리만 들려서 마치 산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때 타닥 타닥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지만 지나온 길은 깜깜한 어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갸웃하며 하천 위 다리를 건너는데 첨벙 이번엔 다리 아래 물길을 건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 엄마를 쳐다봤지만 엄마는 이상하게 앞만 보고 걷고 계셨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걷는데 바로 뒤쪽에서 나뭇가지를 밟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타닥 타닥. 그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고 허연 뭔가를 보았다. 나는 놀라서 멈춰섰다. 그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엄마, 저기. 왜 그래, 동우야? 엄마도 봤지? 보긴 뭘 봐. 아무것도 없구만. 그냥 벌레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시며 야단치시듯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불안정했다. 어서 가자.
다시 내 손을 잡은 엄마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엄마와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있다고 느낀 순간부터 나는 그 소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스락, 바스락. 나는 다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엄마와 내 뒤에 뽀얀 얼굴을 한 내 또래의 여자아이가 우리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무섭다기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어쩜 얼굴이 저렇게 뽀얗지? 하얀 달덩이 같다. 그 여자아이는 내 옆으로 쪼르르 달려와 내 손을 잡고 같이 걷다가 다시 뒤에서 졸졸 따라오다가 내 뒤에 있나 싶으면 내 팔짱을 끼고 배시시 웃기도 하고 나에게 업히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무게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난 그 아이가 귀엽고 신기해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뺨에 화끈거리는 충격이 가해졌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동우야, 너 정신 안 차려? 한 번만 더 한눈 팔면 엄마가 회초리 부러지도록 때릴 줄 알아? 나는 엄마가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뺨을 때리신 건 처음이어서 두려움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그 여자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내 앞으로 쪼르르 달려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내 등에 업히기도 하며 장난을 쳤지만 난 그때마다 잠깐 멈췄다가 그 애를 피해서 걸을 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또 한 번 딴짓을 했다가는 엄마가 어떻게 혼내실지 몰라 무서웠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할아버지네 마을에 다다랐다. 엄마의 발걸음은 뛰다시피 빨라지기 시작했다. 동우애미냐? 멀리서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너무 늦어지자 마중을 나오신 것 같았다. 그러자 무서운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걷기만 하시던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가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엄마는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엄마와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삼촌을 지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리곤 우리에게 소금을 잔뜩 뿌리시고 제사 음식을 한 상 차려서 나오셨다. 그것을 문 밖에 놓으시더니 이거 먹고 썩 꺼져라 라고 호통을 치시곤 우리한테 얼른 들어가라고 하셨다. 그날 밤 엄마는 나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요강을 쓰고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셨다. 나랑 놀아. 나는 작게 나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또렷한 소리였다. 할아버지 집 창호지 문 앞으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난 단번에 그 여자아이란 걸 알았다. 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든 척하다가 정말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에 나가보니 문 밖에 두었던 제사 음식은 빈 접시만 남아있었다. 그 후에도 할아버지 댁에서 잘 때면 나는 내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작은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자, 끝. 삼촌 얘기 재밌지? 내 얘기를 들은 조카들은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그게 뭐냐고 호랑이는 언제 나오냐며 징징대다가 밥 먹으란 소리에 모두 흩어졌다. 그런데 딱 하나이만
그 자리에 남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 너 누구니? 낯익은 얼굴인데. 그때 아이가 배시시 웃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어느새 멍해져 그의 눈만 쳐다보았다. 이제는 나랑 놀아. 나는 어느새 어두운 시골길을 걷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